자, 시작해보죠. 페이지 209페이지까지 질문사항 뭐 있을까요? 208페이지 28번 문제 말입니다. 그림과 장치를 한 후 주사위 피스톤을 눌러서 플러스라는 공기를 압축시키다가 피스톤을 뒤로 빼니까 공기가 갑자기 팽창하니까 말입니다. 그죠? 플라스감이 부엽게 흐졌대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면 수증기가 응결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뿌옇게 흐려지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네요. 단열 팽창을 통해서 온도가 하강하고 그래서 있을 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되어서 뿌옇게 흐려진다. 요래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31번. 높은 산을 중심으로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동쪽에만 비가 많이 내리는 경향이 있네요. 우리나라 입장입니다. 그죠? 여기 태백산맥이 준비되겠고요. 이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을 영서지방이라는 이름을 써요. 물론 동쪽을 영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 동해 바다쪽입니다. 늦 봄이나 초 여름에 요 동해 오직해 바람에서 바람이 이렇게 오네요. 이해됐습니까?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산을 타고 오는 와중에 구름이 이렇게 생성되고 빗떨어지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영동 지방에는 강수, 비가 오고요. 이후에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영서로 넘어갈 때는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현상 우리는 펜 현상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럼 우리나라 말로는 뭐 있습니까는 이게 녹색바람입니다. 그래서 영서지방에 고온 건조, 가뭄이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네요. 영동에 비 내리고 그 다음에 영서에 고온 건조해지는 펜 현상 때문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다 잘 맞췄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0쪽에 기압 얘기를 해보죠. 지금에 와서야 공기들이 눌러주는 압력이 있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기압의 존재, 공기의 존재를 잘 몰랐죠. 공기도 압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네요. 그때 겁대가리 없이 수은을 막 만졌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 수은이 얼마나 유독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까? 그죠? 수은을 이만큼 담아놓고 말입니다. 유리관을 이렇게 넣었어요. 유리관을. 그리고 세웠네요. 유리관을 세워보니까 그럼 이게 가득 찼으니까 가득 차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정도만 채워집니다. 이 높이가 76cm만큼의 수은 높이가 있더라고요. 가득 채운 뒤에 올렸기 때문에 이 안에는 진공 상태입니다. 이 진공은 토리첼리의 진공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네요. 그래서 이 수은 기둥이 눌러주는 압력과 공기 기둥이 눌러주는 압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된 거죠. 이랬어요? 그래서 대기가 눌러주는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가 눌러주고 있는 이 압력이라는 것이 76cm만큼의 Hg 수은 기둥이 눌러주는 압력이다 하는 거죠. 참고로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눌러주는 힘이기 때문에 이 관이 가늘든 두껍든 상관없이 동일한 높이 76cm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도 이 76cm가 그대로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는데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이제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력에 의한 영역이죠. 그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겠고 대략 에베레스트 정도 높이 되면은 한 0.3기압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나중에 1013 헥토파스칼이라는 압력으로 추가적으로 하는데요.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76cm Hg 또는 760mm Hg 뭐 이렇게 많이들 사용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210페이지 정리 한번 더 봐주십시오. 참고로 기압은 온 사방팔방 모두 다 어느 방에서 다 느껴지게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수는 물보다 밀도가 13.6배 더 큽니다. 따라서 이걸 물 기둥의 높이를 생각하면 76에 13.6배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76cm에 13.6 대략 10m쯤 되는 물 기둥의 압력이 1기압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수온이 아니라 물기둥에 있으면 한 10m 높이까지 올라간다고요. 이 기압을. 여기 종이컵에 물을 좀 담아놨는데요. 이런 실험은 아마 초등학교 때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실험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전혀 안 해봤습니까? 여기 물이 있어요. 그치? 물 이 정도 눌러주는 압력에 비해서 공기가 눌러주는 압력은 얼마나? 10m 정도, 물 10m 정도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잘 돼야 될 텐데. 오씨, 느낌이 안 좋아. 좀 더 단단한 종이였어야 될 것 같네요. 하고 싶은 것은 공기가 떠받치는 힘이 물이 눌러주는 이 정도 물 눌러주는 힘보다는 공기가 떠받치는 힘이 훨씬 더 커서 안 뜯긴다 하는 실험인데요. 좀 더 딱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됐다고요. 그래서 수심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씩 압력이 더 증가합니다. 이건 과거 여러분들 기체 이용해동 하면서 한번 배워왔잖아요. 수심 깊은 곳의 잠수부들은 높은 압력에서 혈중에 뭐 질소 같은 건 공기가 질소가 더 많이 녹고 그래서 빠르게 부상했을 때 녹지 못한 그런 공기 방울들이 혈관에 터지는 잠수병 말입니다. 오른쪽 211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나타낸 압력이요 지구 전역에 다 균등합니까 하면 그러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고기압이 되는 지역과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저기압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공기가 움직이네요. 이걸 뭐라 부릅니까? 공기 움직임. 예, 그렇습니다. 바람입니다. 바람이 생기는 원인 두 지역의 기압차 때문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움직이게 되겠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참고로 1기압보다 높아야 고기압, 1기압보다 낮아야 저기압 이런 거 아닙니다.
주변보다 그냥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이고 주변보다 압력이 낮으면 저기압이 되겠습니다. 고기압은요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서 바람이 불어 나오는데요. 이때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향력, 전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북반구 기준, 남반구가 아니에요. 북반구 기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고기압은 시계 방향 바람이 불어 나오는데 상공에서는 그래서 눌러 내려오는 하강 기류가 있습니다. 앞에서 하강 기류가 생기면 단열 압축을 통해서 있던 구름도 소멸된다 했습니다. 반면 저기압은 북반구 기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들어온 바람들은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를 만드는데요. 그렇다면 상승 기류, 단열, 팽창을 통해서 온도가 낮아지고 구름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되겠죠. 예, 저기압 중심부에서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을 만들 수 있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페이지 211쪽이었네요. 고기압과 저기압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지구가 둥글어요. 둥글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쏟아지는 에너지량을 보면 저위도 쪽은 단위 면적당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고 고위도 쪽은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저위도 쪽에서 상승한 공기가 자전하지 않았다면 그냥 고위도에서 내려오고 저위도에서 올라가는 아주 단순한 순환세를 보았을 겁니다. 213쪽에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근데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이런 단순한 순환셀이 아니라 좀 복잡한 한 3개의 순환셀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위도 쪽에 상승한 공기는 위도 한 30도 정도에서 이렇게 하강 기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걸 우리는 헤들리 순환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죠. 고위도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올라가는 요런 90도 근처에선 극순환이 펼쳐진다 했습니다. 반면 이 가운데 껴있는 위도 30에서 60 사이에는 간접순환으로 페렐순환이 일어나는데요. 같이 따라 내려가고 같이 따라 올라가는 이런 간접순환으로 페렐순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렉자 어짜에 네, 예, 어이자 맞네요. 페렐순환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기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온난 고기압과 한랭 고기압으로 구분합니다. 온난 고기압은 위로 30도 인근에 이렇게 큰 대기대순환이 큰 하강 기류를 그릴 때 여기 위로 30도 인근 여기서 큰 대기 하강 기류 있는 여기가 온난 고기압이 형성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위도 30도 여기를 과거에는 중위도 고압대라는 이름을 썼다면 요즘에는 열대 고압대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뭐 그런 얘기는 없네요. 예. 중위도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 위도 30도 인근에서 그때 만드는 게 온난 고기압이에요. 그러면 한랭 고기압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근데 큰 대륙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공기가 하강하면서 만드시는 그게 한랭 고기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한랭 고기압은 큰 대륙에 큰 공기 덩어리가 복사냉각을 통해서 기온이 낮아지면서 침강하면서 만드신 게
한랭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온난 고기압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여름에 맹유를 펼치는 온난 고기압, 이놈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표적인 온난 고기압 되겠습니다. 반면 한랭 고기압의 대표적인 예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우리나라에 춥게 만드는 한랭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 고기압과 저기압의 생성 장소에 대해서 한랭 고기압, 온난 고기압이라는 것을 썼는데요. 예, 온난 고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 우리나라 여름에 맹유를 떨치는 한랭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 우리나라 겨울에 역시 맹유를 떨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고기압 두 종류 구분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기압도 두 종류 나눌 수 있겠죠. 온난 저기압과 그리고 열대 저기압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참고로 위로 90도는 극고압대가 됩니다. 온난 저기압은 했습니다. 그건 뭐 온대성 저기압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위로 60도 인근에서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잖아요. 여기를 60도 인근을 한대 전선대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저기압이 온난 저기압 되겠습니다. 이 정도쯤에서 물론 딱 60도 맞춰서 걸치는 거 아니에요. 위아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온난 고기압 되겠습니다. 온난 저기압 되겠습니다.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열대 저기압은 했습니다. 이거 태풍이에요. 태풍. 이랬어요? 참고로 태풍은 적도에서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위로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태풍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오답 중에 하나가 적도에서 만들어진다 하는데 적도에는 전향력이 없어서 태풍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따뜻한 열대 해상에서 수증기의 은결열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태풍 열대 저기압입니다. 물론 이제 동양권에서 태풍이라는 이름을 쓰죠. 뭐 서양권 쪽에서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뭐 윌리 뭐 이런 이름들도 쓰이고 있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자, 뒷페이지 한번 볼게요. 낮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낮. 바다죠? 육지입니다. 물은 비율이 커요. 빨리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바다 쪽은 좀 천천히 가야 됩니다. 반면 육지 쪽은 비율이 작아서 금방 가야 됩니다. 과거 이름한테 공기의 어떤 상승 방향, 상승에 대해서 지표의 불균등한 가해를 소개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빨리 가야 된다고요? 육지 쪽이요. 그래서 한낮에는 육지 쪽은 빠르게 가열돼서 상승 기류가 일어나네요. 육지 쪽이 저압되거든요. 그럼 이걸 메꾸리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바다 쪽에서 불어 들어오겠죠. 이해됐습니까? 예. 바다 쪽이 고압이 걸리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순환세는 이렇게 됩니다. 공기순환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바다에서 바람이 오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바다 해자 써서 해풍이라는 걸 씁니다. 이해됐습니까? 참고로 동쪽에서 바람이 오면 이걸 동풍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분다. 서풍 아니에요.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란 동풍. 어디에서 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바다에서 오기 때문에 해풍하겠습니다. 그럼 밤은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되겠죠. 그래서 밤에는 육풍이라는 얘기를 쓰겠습니다. 뭐 굳이 낮과 밤을 둘 다 따로 외워야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면 되겠죠. 낮에는 육지 쪽이 저압, 바다 쪽이 고압. 그래서 바다에서 바람이 육지 쪽으로 온다. 그래서 하루를 기준으로 밤낮에 바람이 바뀌는 이것을 해류풍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뻔하게 계절풍도 있겠는데요. 여름을 생각해봤습니다. 이쪽 녹화되거든요. 네. 여름 보겠습니다. 여름은 대륙과 바다 쪽, 해양 쪽에서 어느 쪽이 더 빠르게 가야 됩니까? 대륙. 당연히 대륙이죠. 그럼 대륙이 저압, 바다 쪽이 고압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어느 쪽에서 옵니까? 하면 남쪽과 동쪽 방향 쪽에서 오네요. 이해됐습니까? 남동 계절풍이 부는 게 여름 되겠습니다. 예, 이 고기압이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되겠습니다. 이 고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 되겠네요. H 쓰는 곳은 기압이 높다. 고기압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다 쪽이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그리고 습하겠습니까? 온난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진 게 여름 쪽이 되겠네요. 그럼 뻔하게 겨울 쪽 생각해볼까? 겨울 쪽이면 대양이 육지가 고압이 걸려서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이 불어오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고기압이 바로 시베리아 고기압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여름과 겨울을 정리 한 번 더 해주십시오. 페이지 212쪽입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해일풍과 1년을 기준으로 계절풍이 불어오는 과정입니다. 해면으로부터 높이가 같은 선들을 이렇게 이으면 등고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배웠죠? 등고선. 사회정부에서 안 배웠어요? 기압이 같은 지역들을 선으로 모으면 기압이 같다. 등압선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름철에 등압선을 그리면 대체로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 그래서 여름은 남고 북저의 기압 배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반면 겨울은 어떻습니까? 인데요. 이런 그림이 나오겠네요. 겨울철에는 서고 동저의 기압 배치가 벌어집니다. 등고선 간격이 좁다는 것은 무엇을 뜻했습니까? 등고선 간격이 좁다는 것은 경사가 급하다 되겠습니다. 등압선 간격이 좁다는 것은 여기는 바람이 세게 분다 되겠죠. 이래서요. 경사가 완만할 때 돌려두면 천천히 굴러가지만 경사 급해지고 빠르게 굴러가잖아요. 동일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바람이 훨씬 더 세게 강하게 붑니다.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212쪽이었습니다.
자, 다시요. 예, 대기대순환 모델이었습니다. 지구가 불균등한 에너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대순환이 일어난다 했네요. 적도 근처에서 큰 상승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적도 저압대가 되겠고요. 위도 30도 근처에서 큰 하강기가 생기죠. 중위도 고압대가, 위도 60도 인근에서 한대 전선대 저압대가 걸린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람도 나오겠네요. 적도 인근에서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쪽에서 오는 이런 바람이 됐어야 하는데 지구 자전 효과 때문에 생기는 전향력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북방구에서는 진행망을 오른쪽으로 휘게 만듭니다. 물론 남방구는 왼쪽이죠. 남방 들어가시니 없죠. 북방구 하나만 정확하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도에서 부는 이것을 우리는 무역풍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럼 위도 30도 인근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남쪽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역시 진행망이 오른쪽으로 휘게 만들면서 이런 바람이 부네요. 여기를 편서풍대라는 이름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에 있습니다. 이쪽에 극동풍도 있죠. 예, 페이지 213페이지에 그렇게 대기대순환 지구의 자전에 의한 실제적인 모형까지 그려놓고 있네요. 과거 이거 해류하면서 한번 소개해 본 적이 있죠.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무역풍 쪽에서 뭐가 물론 어떤 말을 봅니까 하면 북측 해류가, 이쪽에는 북태평양 해류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해류했던 거 기억 더듬어서 다시 한 번 더 213쪽까지 정리하십시오. 지구라는 시스템이 직권, 수권, 기권 이런 것들이 항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원별로 수권 따로, 기권 따로 공부했습니다만 융합을 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리가 다 됐으면 개념 확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215까지 개념 단식까지 한 번에 문제 풀고 채점하십시오.